법연,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원기 교무입니다. 원불교 소태산 대중사님께서는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는가라는 제자의 질문에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극락을 수용하시는 활불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은 또 어떤 낙원 세계의 활불들께서 오셨는지 인사 나누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주 노성교당에서 근무하는 박진도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익산 정토회교당 교도로 있는 김현선입니다. 네. 이렇게 서울까지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네, 요즘 교통이 교통이 좋아서. 편리해서요. 네, 네.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스튜디오가 굉장히 환해졌어요. 워낙 선한 그 기운과 좋은 기운을 가지고 계셔서 그러신지 몰라도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법연이라는 프로그램에 두 분이 나오셨는데 어떠한 인연이신지를 먼저 우리 박진도 교우님께서 두 분은 어떠한 인연이시고 어떠한 법연이신가요? 네, 원불교 성직자인 교무와 네. 권장부인 정토로 만난 부부입니다. 아, 부부이시군요. 우리 정토님께서는 어떻게 두 법연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싶으신가요? 네, 평생을 같이 하는 도반입니다. 평생을 같이 하는 도반. 네, 오늘 함께라서 소중한 법연, 전주 노송교당에서 근무하시는 박진도 교무님과 정토회교당의 김현선 정토님 부부로 만난 두 법연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과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질문이고 첫 질문입니다. 네. 원불교와 어떻게 첫 인연이 되셨을까? 아주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 진도 교무님께서는 원불교와 첫 만남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원불교와 첫 인연이 되셨나요? 저는 이제 목포에서 배 타고 네. 한참 들어가야 되는 장산도라는 섬에서 섬에서 네, 태어나셨나요? 태어났습니다. 네. 근데 이 원불교가 굉장히 지중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71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때 원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장산도에. 네, 익타원 하대연 교무님의 인연으로 지금 제 나이 또래에 유치원을 졸업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죠. 저도 못 나왔습니다. 도시에서도 많지 않은데 그럼요. 그 시골 섬에서 네. 원광 유치원을 그 장산도라는 섬에 네. 원광 유치원이 있었습니까? 원불교가 들어오면서 어린이들을 다 모아서 유치원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원광 유치원을 졸업하고 네. 자연스럽게 원불교와 인연이 되고 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학생회 활동을 하고 교당이 거의 뭐 놀이터나 마찬가지였죠. 와, 장산도라는 그 섬에 원불교가 태어난 그 해에 들어가서 유치원부터 조기 엘리트 교육을 받으시면서 학생회가 있었으니까 초, 중,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장산도에는 중학교까지만 중학교까지 있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인연이 와 정말 지중한 인연으로 원불교와 인연이 되셨네요. 네. 그때는 뭐 교당에 놀거리가 많았고 네. 또 교무님이 또 원체 우리들에 잘해 주셨고 네. 애들 데리고 가서 법회 보고 네. 법회 끝나면 마룻바닥 청소하고 밀고 청소하고. 네. 거기서 뭐 동네 그 대장처럼 네. 이끌고 다니면서 네, 교당 네. 가자, 가당 청소하자. 하자. 네. 이렇게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장산도에 최초 들어가신 교무님께서 하대연 네, 교무님. 익타원 하대연. 지금 이제 교무님. 퇴임하시고 네, 하와이에 장산도 교당에 계셨고 그 뒤에는 이제 하와이 훈련원에 거의 평생
계시다가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진도교님 마음속에 첫 만난 교무님, 실은 그 교무님이 좋으니까 그 어릴 적에 바다로도 나갈 수 있지만 교당으로 나가신 거잖아요. 그 교무님이 어떻게 기억이 지금 남아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때는 너무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교무님에 대한 기억은 좀 없고 어려서 친구들하고 놀고 교당에 가서 장난치고 이런 기억이 있고 그 유치원 졸업 사진 보면서 네. 아 그런 때가 있었구나 기억되고 그 하대현 교무님 어렸을 때의 기억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초창기에 장산교당을 또 열시고 네. 우리들을 이렇게 잘 보살펴 주셨다는 그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교무님의 은덕을 입었구나 이렇게. 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이렇게 형제간에 싸우거나 그럴 때는 좀 푸는 게 남다르셨나요? 보통은 막 형님들이랑 막 네가 잘해 내가 잘해 뭐 그럴 텐데. 2살 위에 형님이 있었는데 네. 다른 이제 큰형이나 누님들은 나이 차이가 있어서 네. 일찍 좀 사회생활을 하셨고 네네. 2살 위에 형님은 왠지 모르게 저를 많이 힘들게 했죠. 실은 우리 형도 지금 뭐 우리 형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네. 이 바로 위에 형들이 좀 그렇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돌리셨나요? 그때 교당에서 그래도 배우고 생각난 것이 네. 있어서 네네. 그 교무님께서 마음 공부할 때 네. 잘 안 될 때는 나무 아미타불을 해라. 나무 아미타불을 해라. 이게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형이 막 괴롭힐 때 그 막 안에서 끓어오르는 올라오죠. 이 네. 분노를 네. 억제하지 못해서 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서 혼자 하면 또 그걸 못 알아차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도 알아들으라고 옆에서 얼굴에 그렇게 찡그리면서 그래도 이 고비는 넘겨야 된다.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공부했던 생각이 나고 네. 그 뒤로는 뭐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어릴 적에 그 사춘기 막 그 저기 할 때 나무 아미타불 원래는 속으로 하지만 나 지금 욕 대신에 이거 하는 거다. 거의 그런 느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나도 지금 참을 수 없는 나도 지금 마음 올라왔다. 상태다. 지금 목까지 찼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어릴 적부터 원불교와 인연이 되셔서 자연스럽게 정말 교당에서 마음 공부하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는 네. 장산도, 네. 장산도에서의 원불교와의 만남이 첫 만남이셨다. 우리 장산도는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네요. 네. 그 시골 섬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원불교 인연이 지중해서 네. 우리 경산종 목사님, 지금 경산 상사님 네. 또 배출하셨고 지금 전무 출신이 장산도. 10명이 나왔어요. 10명이나 나오셨습니까? 그 섬에서. 아주, 인연이 있는 원불교와 시중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기연이 그 있는 그곳에서 원불교와 첫 인연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 정토님 어떻게 섬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원불교와 첫 인연이 되셨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태어난 곳은 군산이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가정 형편상 저희가 익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군산에 있다가 네, 익산으로 중학교 이사를 학년 하셨고요. 이제 그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을 가는데 이제 간호과를 그때는 보건 전문대 네. 네, 간호학과를 진학을 하면서 그때 이제 원불교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럼 대학생이 되면서 원불교를 네, 처음 네. 접하게 되셨네요. 네. 그 대학 다니면서 이제 과대표 친구하고 좀 친해졌는데 그 친구가 지도 교수님께서 솔솔송 자원봉사대 활동을 좀 해보라고 권하셨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하다가 보니까 좋아서 이렇게 친해지면서 이제 저한테 그럼 너도 한번 같이 나가보자. 네. 그래서 이제 솔솔송 자원봉사대가 2년이 돼서 이제 익산교당 청년활동 뭐 이제 솔솔송 하다 보면 그 연합 청년의 활동을 일으켰고 하면서 그때 이제 대학교 1, 2, 3학년 때 좀 주로 많이 원불교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원불교 집안이라 이건 아니고 네네. 군산에 있다 익산으로 오시게 되고 네. 또 대학에 들어가면서 네. 자원봉사 네. 또 이제 간호학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나이팅게일의 마음처럼 많은 사람들을 좀 케어하고 싶고 보살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터에 네. 솔솔송이라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서 원불교와 인연을 네. 맺으셨군요. 네. 아직 두 분이 만난 이야기는 아직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진도 교무님 장산도에서 이제 중학교 때까지 다니시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나오시죠. 네. 어디로 나오시게 됐나요? 그때 혹시 학생회 활동이나 이것도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출가 전까지 좀 상황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 이제 장산도에는 중학교까지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고등학교 진학은 거의 이제 육지로 하게 되죠. 네, 육지로. 저도 이제 당연히 인문계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한다 생각을 네. 하고 있었는데 네. 예, 그때 이제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버님께서 인문계보다는 실업계 진학을 하고 일찌감치 가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이렇게 있죠. 얘기했어요. 네. 또 아버님 말씀을 또 받들고 예,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된 것이 이제 익산에 전북기계공고. 아, 네, 그때 그럼 익산으로 오게. 네, 그때 이제 전북기공은 국립이기 때문에 네. 예, 장학 혜택이 좀 있어서 네. 어려운 형편의 집안에서 그래도 갈 수 있는 것이 예, 전북기계공고가 좋겠다 해서 오게 됐고. 그 이제 어려서부터 원불교를 2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네. 또 이 익산에 와서 원불교 교당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네. 예, 그때 이제 학생회 지도 교무했던 이제 평타원 평타원. 이영원 교무님께서 교무님. 그때 이제 익산에 가면 예, 정토회관이라는 곳에 가봐라. 아. 거기에 이제 내가 아는 교무님 계시니까 네. 잘 챙겨줄 거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정토회관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 정토회관이 처음에는 이제 어떤 곳인지 모르고 그렇죠. 갔죠. 네. 그래서 이제 원불교 전무 출신 가족들이 주로 다니고 네. 한두 명 정도 일반 학생들이 네. 다니는 그런 곳인데 네. 그래도 인연이 돼서 가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학생회 이제 활동하고 자연스럽게 예, 이어지게 됐죠. 아. 정토회관은 정말 부모님이 교무님이시거나 정토님이신 그 자녀들이 보통은 다니는데 저기 장산도라는 섬에서 익산에 어떤 그런 특별한 연고가 없이 그렇죠. 아, 일단은 학교 진학을 위해서 학교 진학을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대종사님 법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정토님을 만나기 위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이게 운명이 아닌가 싶어지네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것은 장산도에서 중학교 때까지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익산에서 살기 때문에 거의 네. 뭐 고향보다 훨씬 고향 같은 곳이 익산이고 아. 또 여기서 이제 전무 출신 서원도 세우게 되고 네. 또 가정도 꾸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겐 더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3년을 다니시다가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출가를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네. 뭐 집에서는 일찌감치 취직하고 가정사에 이제 도움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방학 때 시골에 이제 집에 이제 내려갔는데 네. 그때 어려서 알고 지냈던 친구가 네. 저녁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기독교에 심취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네. 이런 종교적인 얘기들 많이 해서 네. 그 얘기를 듣고 아 얘는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알아차렸는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같은 나이인데 나는 왜 이렇게 어릴까 어려서 이제 쭉 교당을 놀러 다니고 그냥 좋아서 다녔던 그런 느낌만 있었지 정말 이게 종교로서 신앙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못 해보고 네. 그렇게 다녔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귀도 뜨이고 눈도 뜨이고 아. 생각도 열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이 종교성, 신앙성이 좀 발현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그냥 좋아서 다녔는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성숙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는 뭐지? 나는 그냥 가서 뭐 애들이랑 놀러만 다니나? 그래서 나도 좀 알아야겠다. 나도 정말 제대로 네. 좀 공부를 해야겠다. 그 마음이 그렇죠. 그때 들었던 거네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나도 그러면 그동안에 어려서부터 다녔던 원불교를 좀 제대로 알아보고 내가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전을 이제 읽기 시작했죠. 네.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네. 기숙사에서 학교 이제 등교하기 전에 꼭 몇 장씩 하루에 정해놓고 그걸 여러 차례냐 3번, 4번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법문이 마치 대종사님께서 진도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와 닿으신 거네요.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길을 그냥 써놓으신 것처럼 와.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정토회관에
왕타운 고은선 교무님께서 네. 출가를 또 권유하시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정토회관에 들어가서 이제 간사 근무 겸 3학년 때, 고3 때. 네. 어. 그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네.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친했던 친구한테 음. 이제 과외 아닌 과외를 또 지도받으면서 네. 이제 진학을 위해서 입시 준비도 하고 이제 간사 근무도 일찌감치 정식 근무는 아니지만 네.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찍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모르죠. 아직 아버님한테는 네. 허락을 그렇죠. 받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일단은 이제 그 국립 기계공고가 졸업을 하면은 거의 이제 좀 괜찮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그때 시대에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괜찮은 직장을 잡을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 때 이제 간사 근무를 하니까 방학 때도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실습 나갔다 아하.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네, 네. 교당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식 날 아버지가 이제 오셨죠. 네.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 그때 우리 정토회관에서 미리 이제 원로 정토님들 다 자리 계시고 네. 또 우리 왕타원님이 다 자리를 마련했고 깔아놓고 네. 그리고 이제 졸업식 끝나고 이제 제가 아버지 가셔야 될 곳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어디를 가자고 그러냐. 네. 네. 그래서 꼭 가보셔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토회관으로 모시고 갔죠. 네. 근데 이미 이제 딱 자리를 둘러 앉아 계시고 그래도 이제 이 장산도 촌에서 올라오신 분이 또 익산에 다 괜찮으신 부인들이 그렇죠. 앉아서 네, 이렇게 네. 있으니까 일단은 기가 죽고 그 딱 앉았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또 왕타원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애가 좀 괜찮고 전무 출신이라는 것이 이런 일을 하는 일인데 그래도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돈을 벌어서 가정을 도와주는 것도 좋겠지만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때 이제 거의 반강제적인 승낙을 얻도록 이제 분위기가 뭐 승낙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들어보다도 정말 장산도에서 졸업 축하하러 왔는데 갑자기 어디를 가자. 갔는데 귀부인들께서 정토회관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엄청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다 근사하게 자리가 딱 마련돼 있고 이게 훌륭한 아들 잘 길러줘서 감사하다. 대단히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우리가 한번 키워보겠다는데 어느 부모님이 그것은 안 됩니다.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승낙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때 조금 머뭇거리고 생각하시다가 그때 이왕 할 것 같으면 잘해라. 그때 이제 올라오신 김에 바로 이제 승낙하시고 그때는 이제 마음에 좀 짐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가정을 위해서 좀 많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정식 전무 출신으로 마음을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승낙을 받았죠. 야, 그때 만약에 정말 익산을 오지 않았더라면 혹은 정말 정토회관에서 근무하지 않았더라면 또 아버님께서 절대 안 돼. 넌 정말 우리 집안에 네가 정말 중심이 돼. 우리 집안을 살려야 돼. 막 이렇게 해서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정말 훌륭하신 교무님께서 우리 회상에 오셔서 큰 일을 못 하셨을 텐데 어찌다인 그 과정들이 정말 기가 막힌 인연의 고리들이 엮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아마 아버지께서 승낙하신 것도 네. 저는 이제 태어나는 해에 원불교가 일찍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무님께서 그 주변에 이제 활동하실 때 그 원불교적인 이렇게 정서나 그런 분위기나 그런 가르침들을 이미 많이 펴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그 교단과 인연이 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도 그 마음에 빨리 승낙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정토님 이렇게 지금 이제 공부를 위해서 큰 꿈을 안고 와서 간호학과에 진학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늘 누군가 함께하고 나누고 싶은 그 마음에 봉사 활동하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봉사 활동을 하셨는지 솔솔송에 대해서 뭐 잠깐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입학한 연도가 1991년도인데요. 그때 이제 그 전에 미리 이제 85년도 뭐 이때부터 이제 봉사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 왔었고 그 전에 분들이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활동하던 곳은 지금은 현재 동산동에 없어졌는데 네. 그 정신병원이 원광대학병원 정신병원이 이제 그 동산동에 제2병원 형식으로 네. 네 있어서 그 마음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뭐 단 몇 시간이라도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그 뭐 놀이치료 형식으로 이제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네. 운영을 네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매주 토요일은 그 교구에서 운행하는 그 승합차를 타고 청년들이 이제 익산시에서 모여가지고 뭐 한 적을 때는 10명, 뭐 많을 때는 한 20명씩 해서 그렇게 토요일 날 봉사활동을 예, 그 토요일에는 제2병원으로 봉사활동을 계속 네네네 그 정신병원에 다녔습니다. 가서 네네.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 되셨군요. 네네. 지금 두 분이 지금 만나는 지점이 군산에서 장산도에서 익산으로까지 지금 왔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생이 되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온불교학과에 진학을 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만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어떻게 첫 만남이 완성이 되어 가는지가 궁금한데요. 첫 만남 이야기는 우리 진도교무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첫 만남이 제가 더 강렬했기 때문에. 아, 강렬하셨습니까? 아, 네. 강렬한 그 첫 만남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간사 근무 끝나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저는 이제 온불교학과에 이제 입학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녔는데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보다 지역사회 활동을 좀 하는 것이 또 인연 관리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솔소성 봉사대를 알게 됐고 그 솔소성 봉사대에 가서 나도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었죠. 뭔가 교화 차원에 그리고 내 경험도 그렇지만 많은 인연을 미리 교무라는 그 업 자체가 많은 사람을 교화하고자 함이니 학생 때부터 미리 이런 마음을 길러놓으면 좋겠다 해서 솔솔성 자원봉사를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이 봉고차 승합차가 네. 이제 총부에서 태우고 그리고 이제 원광대 병원 앞에를 지나서 이제 우리 봉사활동하는 제2병원으로 가요. 네. 저는 이제 미리 타고 이제 원광대 병원 앞에서 이제 승합차가 열려요. 열리죠. 문이 열리죠.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네요. 문이 열리네요. 네, 문이 열립니다. 근데 그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네. 아마 이제 그 쉬는 때 봉사활동 같이 하려고 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이 딱 열리는 순간에 딱 보고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이 살 사람인데 왜 여기 있지? 문이 열려서 처음 보는 순간. 처음 보는 지금 순간에, 전율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네, 처음 보는 순간에 당연히 이 사람은 나의 짝이다. 전혀 의심의 여지 없이 왜 이 사람이 여기 있지? 이 생각이 그게 바로 전생의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처음 문이 열려서 한마디도 안 한 상태에서 네. 문이 열려서 딱 봤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건 왜 이 사람이 여기 있지? 나랑 같이 살 사람인데? 네. 이야, 그래서 어떻게 말을 바로 걸었나요? 아니면 뭐 설레어서 말을 못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그 있잖아요. 설레임 자체도 없었어요. 당연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나요? 네. 그런데 저만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내 인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명분이 필요하죠. 명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어디 이제 행사 간다 그러면 네. 그냥 비상약품 같은 거 챙기려면 네. 혼자 챙길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명분이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우리 행사를 가야 되는데 비상약이 뭐가 필요하냐 전화를 해가지고 다 물어보고 알지만 뻔히 뭐 빨간 약이랑 소화제 다 알지만 그래도 이제 간호학과 하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빠진 거 없냐 이러면서 명분을 찾았던 거네요. 그렇죠. 자꾸 연락할 건수를 만들었던 거죠. 이게 참 만남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남을 이어가시는군요. 일단 이 강렬한 만남, 저 지금 아까 들으면서 정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려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보는 순간 저 사람이 나랑 함께 살 사람인데 이 마음이 어떻게 들 수가 있냐고요. 자, 이제는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정토님께서 그 승합차, 봉고차가 문이 쫙 열렸습니다. 저쪽 뒤에 먼저 탔으니까 보통 안자리에 저희가 타잖아요. 안자리에서 혹시 보였습니까? 아니면 보이지도 존재도 느끼지도 못했습니까?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이 보면은 이제 대학교 3학년 졸업하고 그 직장에 이제 취직
입학했던 해에 처음 봤는데 네. 그 직장 생활이 3교대 근무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 주마다 가지를 못했어요. 그 안에 몇 개월 동안을. 네. 네.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안에 신입 봉사대원이 뭐 왔나 보다. 이제 그런 정도만 네. 처음 본 얼굴이다. 이렇게만 인지를 하고 승합차를 탔죠. 네네네. 저 사람이 나랑 네. 살 사람인데 왜 저기 있지? 그런 생각 안 드셨죠? 네, 그렇죠.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저 사람이 뭐 내 사람이다, 뭐 인상 좋다, 뭐 이 정도는 들을 수 있지만 네. 그렇군요. 그러면 별 감흥이 없으셨네요. 네. 그리고 자꾸 이제 연락이 옵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이게 비상약을 지금 뭐 이런 연락을 받으셨을 때 그때의 심경 어떠셨나요? 이걸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아니 봉사대 활동하고 연관되면 봉사대 간사도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연락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때 혹시 뭐 나한테 관심 있나?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셨나요? 아니면 네, 조금 했죠. 네. 뭔가 좀 약간의 낌새는 있지만 네. 그런다고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잖아요. 그거 물어보는데 네. 그러면서 알려주기 시작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거 맞는지 좀 이거 확인해봐야 좀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더 접근을 더 하시게 되나? 그 양만으로는 지금 그렇게 깊은 인연이 또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또 다른 작전들 시도하셨던 작전들 좀 풀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어찌든지 공부하는 걸로 건수를 해야죠. 다른 뭐 사회적인 경험이 있거나 네. 다른 빌미로 얘기거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마음 공부하고 네. 이제 법문 전해주고 네. 이런 걸로 이제 건수를 삼고 네. 또 특별히 또 얘기를 해주면 네. 그 스펀지처럼 잘 흡수하고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네. 다도 공부하는 사람이라 잘 알아들었어요. 어. 얘기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새로운 얘기를 해주고 싶고 네. 그래서 이제 공부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사이로 발전을 했죠. 처음에는 이게 약이 뭐가 필요하느냐. 나중에는 마음을 치료하는 약으로. 약에서 약인데 좀 더 마음 약으로 지금 과정. 뭐 일기도 막 쓰라고 하셨다고. 네. 그때는 이제 아마 일기는 연애하기 전이니까 지금은 네. 이제 지금 간 보는 때니까 네.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병원에서 처음 병원에 이제 직장으로 이제 출근을 하면서 네. 겪게 되는 이렇게 마음 그렇죠. 공부들이 있죠. 그런 것들 이제 만나면서 한번 이제 조금씩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일기로 써봐라. 그래서 이제 일기로 쓰고 그 일기를 써가지고 오면 저는 이제 거기다가 밑줄을 긋고 네. 이 부분에서 마음을 챙길 수 있었는데 놓쳤다. 또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들을 좀 써주고 다시 돌려주고 그런 걸로 주로 이제 대화를 많이 했죠. 아니 그렇게 써오란다고 해서 또 써오셨나요? 네, 그랬나 봐요. 이게 참 이게 듣다 보니까 강렬한 임상은 우리 교무님께서 먼저 딱 했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또 써오라 한다고 해서 써오고 또 그걸 보고 마음 공부로 법으로 만나지고 그때 썼던 얘기가 혹시 지금도 있나요? 네. 이야 지금 네. 세월이 거슬러서 그때 데이트를 하시면서 마음 공부를 하시면서 썼던 일기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얘기를 쓰셨는지 쓰신 분이 읽어주시고 감정해 주신 분이 감정을 해주시는 것을 좀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쓰셨는지 그 상황 설명도 아울러서 좀 해주셔도 되고요. 먼저 일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네. 부담스럽네요. 네. 네. 원기 82년 12월 10일 눈. 법회 설교 말씀을 받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난 단지 내 처지만을 생각하고 눈이 많이 온 것에 대해 대체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차를 몰고 다닌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눈이 정말 싫을 수도 있겠구나. 단지 내 감정에만 치우쳐 좋다 나쁘다를 생각하기 전에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한 번 더 하는 마음을 챙겨야겠다는 다짐이 생긴다. 그냥 뭐 눈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마음일기를 썼습니다. 자, 이런 마음일기를 딱 써왔어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감정을 해주셨는지. 늘 기도하는 현아는 기도의 위력만큼이나 진리의 키가 크고 진리의 마음이 열려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그 한 마음을 본 것을 격려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그 마음이 또 커나갈 커나갈 수 있도록. 이러면 또 다음에도 뭔가 감각감상이나 심신장애 처리권이 생기면 이것을 또 기록을 하게 되는 거네요. 한 건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오가는 법정이 이래서 교무님들의 마음 공부 또 정토님들의 마음 공부가 이렇게 커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지고 상당히 저도 반성이 들어지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한 편만 더 읽어주시죠. 네, 원기 82년 원기 82년. 네. 12월 11일 하루 종일 둔 정성 들여 서예를 쓰다가 한순간 쓰기 싫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 윗글자까지는 잘 써졌는데 쓰기 싫다는 마음이 들은 뒤부터는 글씨 모양이 영 나질 않는다. 잠시 쓰기 싫은 마음과 손놀림을 뒷전으로 하고 생각해 본다. 글을 일심으로 쓰다가 하기 싫다는 치심이 생겨 글씨도 그것을 따라 모양이 나타나니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구나. 육군이 무사시에는 잡념을 제거하여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시에는 먼저 그 일심을 계속하여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자. 대종경 말씀을 들으면서는 알겠는데 그 마음을 양성하고 사용하는 데는 약하다. 합리와 불합리를 확실히 구별하면 수행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 하였다. 어쨌든 열심히 하나라도 익히자. 이게 내용. 이렇게 또 이 길을 씁니다. 네. 이 길을 써서 이제 만날 때 그냥 만나서 뭐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도 씨, 그때는 진도 씨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오빠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진도버부. 버부였군요. 그때 뭐 보통 연애하다 보면은 뭐 오빠라고 할 수도 있고 씨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진도 버부님. 지금까지 오빠라고는 한 번도 못 들어봤고요. 네. 저는 딱 한 번 듣고 싶은 오빠라는 말이 있는데 네. 내가 마지막에 갈 때 네. 오빠 행복했어. 벌써부터 마음에 정말 따뜻해지는데 일단 진도 버부님께 마음을 또 썼습니다. 내 마음을 썼지만 진도 버부님이 감정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제 밑줄에 이제 챙겨야 될 부분을 밑줄을 이제 치고요. 합리와 불합리를 확실히 구별하면 수행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 하였다. 이 부분에 이제 또 유념해서 공부를 하도록 밑줄을 쳐주고 네. 마음의 흐름을 잘 보고 있군요. 또 대처하는 방법도 알고 있군요.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천의 힘. 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서 인정도 그리고 법정도 같이 커 나가면서 사랑을 그리고 서운을 키워가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왔다 갔다 쌓이고 쌓여서 이제 때가 되네요. 결혼이라는 어떤 이제 의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로 되어지는 의식이 필요한데요. 자, 결혼을 하실 때 어떤 다짐을 받으셨다고. 저는 이제 정토회관에 이제 간사도 근무하고 네. 이제 정토님들 삶을 또 잘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전무 출신이라고 하는 성직자와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그런 것도 저를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도움을 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건가,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연애하는 기간에도 정토의 삶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가지를 이제 부탁을 했죠. 네. 하나는 이제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네. 그리고 바라지 마라. 바라지 마라. 정토들이 이제 많이 살고 또 네. 여러 사람의 삶이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또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각자의 삶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게 마음에 그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네. 비교하는 데에서부터 이제 원망심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모든 공부에 슬프게 하는 것이 원망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바라게 되면 네. 자꾸 저 사람에 대해서 바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공부는 비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공부를 하면 그래도 그 마음을 유지하고 정토를 잘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두 가지 부탁을 했죠. 정토님 어떠신가요? 비교하지 않고 바라지 말라. 지금 고생 마음껏 시키겠다. 마음에 각오해라 뭐
해석하면 그거 아닙니까? 좋은 말로 지금 뭐 비교하지 말라 점잖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토님 입장에서는 아니 삶이 있는데 어떻게 비교 바로 친구도 있고 보이는데 어떻게 비교가 안 될 수가 있을 것이며 아니 바라지 말라면 혼자 살지 왜 나랑 같이 살면서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어떠신지도 같이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면요. 예, 그때는 이제 이제 사람이 좋아서 네.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경제 활동을 그냥 혼자 하고 조금만 먹고 저기 조금만 누리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결혼을 하자고 하고 그랬는데 바로 이제 그 자녀가 생기고 이러면서 진짜 그런 게 현실로 다 그렇죠. 다가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이제 그 예비 교무 때 2년차 때 이제 6월에 대학원 네, 과정에서. 대학원 네, 네, 네. 그 했는데 그때 이제 임신을 바로 이제 결혼을 하고 네. 해서 큰애가 그 다음에 결혼하고 다음에 이제 출산을 했는데 네. 이제 아빠는 그 발령을 받아서 서울 가 있고 네. 이제 아이가 이제 저도 엄마가 처음이고 그렇죠. 애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 엄마가 옆에 계셔도 그 남편이 부재하고 있는 거는 되게 그렇죠. 큰일이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래도 그 빈자리를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좀 많이 채워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네 아이들 셋 낳고 잘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요. 네. 지금도 그 마음속에는 비교하지 말자, 바라지 말자 그 마음이 지금도 있으신가요? 지금은 어느 정도 20년이 이제 결혼 생활이 훌쩍 넘으니까 네. 옛날 일들은 지금은 묻혀서 네 그렇게 좀 연해져 가고 있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중간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 중반쯤에 3교대 근무 때문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직장을 이제 그만둘 일이 생겼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경제활동 하지 않고 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 정토로서. 네. 그게 그때는 제가 직장이 없기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그 원대병원 좋은 원대병원을 왜 놔두고 그만뒀냐. 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직 직장 안 구해졌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정토회관을 잠깐 좀 쉴까? 쉴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외에는 네, 지금까지는 또 새로운 직장 가지고 네,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현실과 또 이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두 분은 안 싸우시기로 유명하시죠. 보통은 이제 부부싸움 하냐 이런 질문인데 두 분은 뭐 싸운 적이 없으시죠? 어떠신가요? 저는 기억에 싸운 적이 없어요.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됩니까? 네. 저보다 훨씬 수승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싸울 빌미를 주지도 않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전생의 수견으로 네. 이제 인지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그 고마운 마음만 있지 음. 나한테 뭘 잘못해준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 잘못해주지 않기도 하지만 네. 그 마음 속에 어떤 밉고 뭐 싫고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빌미도 안 줄 만큼 저보다 수승합니다. 네, 정토님 어떠신가요? 정말 이 들으면서 뭐 감동적인 그 마음이 제가 지금 본인도 들었거든요. 진짜로 안 싸우시는지 정토님 입장에서는 네, 서운한 마음이 저가 잠깐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막둥이 아들이 그냥 뭐 휴대폰만 보고 있는데 이제 아빠가 교화 활동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아이하고 놀아줬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도 있잖아요, 정터들은. 네,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제가 그냥 서운한 마음이 약간 있지만 그거를 표현을 해요. 우리 도원이하고 좀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은 그래? 그러면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놀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그랬구나. 요걸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싸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정토님께서 생각하실 때 교무로서의 남편이 있고 그냥 가정에서 아빠로서의 네.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 세 가지 입장이 있잖아요. 네. 뭐 점수를 준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네. 교무님으로서의 우리 진도 교무님은 몇 점 정도를 주고 싶으신가요? 차고 넘치지요. 차고 넘치고.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진도 교무님 근무하시는 노선교당 교수님도 얼마나 행복하실까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가는 곳마다 너무나 교화도 잘하시고 네. 뭐 점수로 차고 넘친다. 네. 자 이제 아이들의 아빠로서 그러니까요. 그게 항상 지금 저하고 계속 꾸준히 산 건 1년밖에 안 돼요. 365일. 지금까지 20년 동안.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거의 뭐 서울교당 있을 때나 영광 있을 때나 거의 뭐 빨리 와야 한 달 반. 아이고. 뭐 이렇게 이제 아이들 어릴 때는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 네. 그렇게 다정다감한 아빠는 아니었는데. 그러게요. 볼 기회 자체가 네. 뭐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집에서 와서 뭔가 본인이 필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실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아빠로서는 한 50점을 주는데, 네네.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대면하지 않은 기간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사실은 뭔가 큰 일이 있고 아이들 그 큰 일이 있을 때는 진도교무가 다 네, 해결을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애도 이번에 직장을 이제 새로 용인으로 해서 잡았는데 네네. 그때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지만 뭐 짐 옮겨주고 하는 걸 또 시간을 내 가지고 그걸 혼자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그 시간 날짜 맞춰서 도와주고 하는 부분들은 네. 또 무심한 듯 담담하게 네네네네. 또 역할을 딱 해주시니까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고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네, 인연이시고요. 두 분의 이런 이야기 속에서 서로를 정말 존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야, 우리 부부 관계에서의 모습과 많이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지실까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챙겨지고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있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함께 정말 들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당사님 충북 상주선언에 근무하실 때 추억이 좀 남다르신 이야기가 있으신데요. 눈 오던 날 대각전 언덕을 쓸던 이야기와 또 반백년 기념관에 난방장치의 유문엽 공부하신 이야기. 그 좀 이제 교육 생활을 하시면서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신데 좀 들려주신다면. 저는 원래 성격이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떤 일을 보면 좀 약간 재미 삼아서 네, 하는 네.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 상주선에서 근무할 때는 겨울에 이제 눈이 와요. 네. 상주선언은 이제 총부에 사는 모든 대중들이 이제 기도하고 네. 선하고 네. 또 법회보고 또 이제 열반하시면 열반까지 의식을 다 주례하는 이제 교당이죠. 교당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좌선을 나와야 되는데 네. 혹시 이 눈 때문에 못 나올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일찍 나가서 아하. 대각전에서부터 이제 그 남녀 숙소까지 빗자루로 싹 쓸어놓고 오면 참 개운하고 오늘 또 손님들을 맞이해야지. 아, 지인 대신 경우로.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서 눈을 쓰신 겁니까? 5시면 이제 종을 쳐야 되니까. 네. 보통 처음에는 이제 4시 반쯤 일어나서 30분 전에 갔다가 네. 이제 눈 오는 날은 그것까지는 안 되니까 네. 한 4시쯤 일어나서 네. 미리 이제 눈을 좀 쓸고 치우고 그렇게 이제 종을 치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 마치 식당에서 호텔에서 어떤 손님들을 맞이할 때 이렇게 쫙 이부자리도 마련하고 식당도 쫙 재료 착착착착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이 충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 좌선 쫙 오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참 소중하게 전해지네요. 그 추운 날도 그냥 땀 흘리면서 네. 그게 싫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또 한 분이라도 더 네. 대각전에 오셔서 공부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나겠죠. 또 이 눈을 또 쓸어놓고 보면 또 깔끔하게 치워지는 얼마나 모습이 이쁩니까? 이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느낄 수 없는 네. 그런 재미가 또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거를 꼭 했던 것 같아요. 그 눈 쓸린 그 길을 오시던 분들도 야, 이 시간에 지금 누가 쓸었냐? 누가 쓰러냐? 이건 처음에- 정말 너무나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그렇게 교육생활 하시면서도 행복하게 지금까지도 그 마음으로 이어지고 계시고, 그럼 반백년 기념관의 난방장치, 그것은 또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까? 네. 반백년 기념관은 총부 대중이 모이는 이제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해요. 네. 근데 상주선언은 이제 법회 주관, 네. 기도 의식 주관뿐만 아니라 법회 주관까지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중이 모이는 시간에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고 따뜻해야죠. 여름에는 시원해야 돼요. 시원해야죠. 여름에는 그나마 좀 나은데 겨울에 추우면 네. 수도원, 원로원에서 오시는 이제 어른부터 해서 그 추위에서 떨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아마 그 히트 펌프라고 하는 그 보일러가 네. 이제 그때 한참 인기였던 것 같아요. 그걸 설치해놨는데 그때 초기 상태였기 때문에 기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늘 꺼지고 얼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네. 온통 신경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상주선에 자면 거리가 좀 있는데도 있죠. 누워서 있으면 그 미리 틀어놓은 시간 타이머로 틀어놓은 기념관의 이 난방 네.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이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제 뭐 얼어가지고 멈췄냐 제대로 돌아가느냐 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야 잠이 드는데 야, 이 기념관에서 상주선언까지 산도 있고 네. 한 200~300m 정도는 되거든요. 그 소리가 들립니까? 그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이제 들리면 편안하고 돌아가고 있구나. 네. 안 들리면 안 들리면 바로 이제 가야죠. 세상에, 그런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 따뜻한 곳에서 법회를 보셨던 분들은 실은 몰라도 그걸 뭐 알아주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따뜻하게 법회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이 교화 현장에서도 전해지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진도교무님과 인연된 교도님들과 교무님들은 행복하실까. 대단하십니다. 네, 어떠신가요? 우리 정통님께서는 원광대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3교대로 너무 힘들다. 아까 이야기 중에 좀 1년 정도 쉬셨던 때가 있으셨죠. 그 다음에 어느 직장을 가셨는지 지금도 하시는 일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그 학부 때 간호과를 다니면서 교직 기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건교사 그 자격증이 있는데 네. 이제 그걸 한번 이제 활용을 해서 제2의 직장을 가져보고 싶다 이런 이제 꿈을 꾸고 공립학교 임용 시험을 한두 번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네.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기 지금 현재 안성에 있는 한겨레 중고등학교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기간제 보건교사를 하다가 네. 이제 원광중학교에 자리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네. 원광중학교에 이제 또 기간제 교사로 또 옮겨서 네. 한 학기 정도 하다가 원광중학교에 이제 2010년도에 임용이 됐어요. 그럼 원광중학교에서 우리 네네. 학생들 보건소 선생님, 네, 보건교사로. 보건교사, 네. 아이들 아프면은 네. 뭐 꾀병도 있기도 하지만 정말 막 축구하다가 막 네네. 다쳐서 오면은 치료도 해주시고 네네. 너무나 좋아. 그 학생들만 아프고 싶어라 하겠는데요. 마음까지도 치유가 될 것 같은. 그게 이제 아이들이 편하게 이제 하니까 네. 이제 하니까 그 저기 뭐야 좀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건실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부터 이모 하고 들어오는 아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교사하고 이러면서 네. 경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혼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너는 선생님한테 이모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모만큼만 처치해 줄 거야 이러면 애들이 네. 금방 또 알아듣고 네.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네 그러니까 아. 이제 그 아이들을 얘기를 들어봤더니 병원에 가면 간호사 이모잖아요. 네. 간호사 이모한테 이모 이렇게 했던 이제 습관이 아. 네 보건실에서도 나오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유, 네. 그럼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치유해주는, 네. 뭐 아픈데도 치료해주지만 마음도 치료해주고 두 분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이제 교단 가운데 또 전문 출신이라면 또 우리 교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교화 대불공. 어떻게 하면 교화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잘 마음 공부를 잘해서 정말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이 인연, 내가 만든 이 인연, 나로 인해서 인연된 이 인연이 정말 법연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기억에 남는 인연이 있다면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지금 만들고 계실 수도 있고
과거의 그 인연이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활동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뿌듯하다.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인연을 좀 소개시켜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 교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일찌감치 전무 출신 한다고 가정을 약간 소홀했던 점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출가한 이후에는 거의 공부만 했기 때문에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늘 가족에 대한 이게 아쉬움 또 죄송함 이런 것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두 마음 없이 이 길을 쭉 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도 좀 전달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머니 열반하시고 그런 그 기회를 통해서 큰형님은 이제 수원교당으로 나가시게 되고 또 작은 누님은 목포교당으로 또 인연이 돼서 나가고 아버지는 최근에 이제 열반하셨지만 장산교당에서 이제 부회장, 회장까지도 지내고 또 어머니도 교당 생활을 그때 하시고 네. 이렇게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원불교의 소중한 인연이 함께 됐던 것이 제가 가정에 집에 특별히 어떤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또 이 법으로 함께 이어질 수 있는 네. 이런 인연이 저에겐 더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의 인연, 혈연을 정말 다 법으로 이어지게 한 그 중심의 역할에 우리 진동 교무님께서 정말 그 가족 교화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 마음이 그대로 다 전해지지 않았나 정말 생각이 들어지고 너무나 부럽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족 교화가 정말 쉽지 않은데 하는 고민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가족 교화가 좀 될지 한번 좀 참고가 되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토님께서는 기억에 남는 인연이 법연도로 된 인연이 있으시면 누가 있을까요? 어떤 사연이? 제 지금 큰 딸하고 나이가 같은 우리 원중 졸업생인데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진학에 대해서 중3 때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뭐 특성화로 갈 건지, 인문계로 갈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걸 또 보건실에 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마음 편하니까 와서 네. 선생님 나 지금 네. 진로에 대해서 너무 고민돼요. 네, 얘기했군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때는 연합고사, 그러니까 수능처럼 학력고사를 보고 이제 진학을 하는 그 시기여가지고 그 친구가 일단은 엄마가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이제 원고를 가야겠다 마음을 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시험을 12월에 보면 10월부터나 공부를 했나요? 늦게. 늦게. 네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시험을 할 땐 잘 볼 수 있도록 저희 도연이는 특성화고를 그때 진학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런 기도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정토회관에다 이제 그 친구 이름 써서 기도비 내고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원고 붙으라고 네. 기도를 내 자녀가 아닌데. 해줬던 그 인연으로 원고에 가서 그 친구가 이제 출가를 한 친구가 한 명이었어요. 와, 출가까지 인연이 됐습니까? 정토회관으로 제가 중3 때 이제 그 인연을 맺어줘가지고 네. 정토회관 출신으로 해서 원치는 아닌데 와,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아직 복학은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인연되는 걸 보면 실은 내 주위에서 나와 지금 인연된 분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불공을 다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지금 이 순간 당장에 빛을 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씨앗을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지고 계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는 두 분의 삶이 많은 귀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법연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화면 속에 나오는 사진과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을 충북에서 하셨나요? 어떻게 되신 사진이신가요? 제가 이제 성직자 부부이기 때문에 네.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대종산 성탑에
가서 기도 올리고 네. 신고 겸해서 그래서 딱 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결혼식장으로 가는 거죠. 공과 사를 구분하며 교단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나와 아이들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고 있는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왔던 큰 시련도 함께 도닥이며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의 원천도 내가 아닌 당신의 덕이라는 생각이 편지를 쓰면서 정리가 됩니다. 집에 도착하면 어서 오게, 집을 나설 때는 다녀오게. 짧은 이 말을 2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아이들 키울 때 밤낮이 바뀐 생활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금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걸 뵐 때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든든한 버팀이 되어주신 마음이 늘 고맙고 감사하여 세상의 어떤 사람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은 정말 평생을 갚아도 다 부족할 마음이라 생각이 들어지는데 오늘 이 정말 영상 편지로 큰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행타원님 너무 멋지십니다. 하나 있는 아들, 딸 세대 아들 하나인데 네. 아들도 출가를 해서 네. 지금 남중교당 주임경으로 같이 전무 출신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